그 8월 15일 날 내일 빨간 날인데 오전에 수업하는 건 아시죠? 두 번째 저번에 말씀드린 이 과목 자료 학원 홈페이지 오른쪽 맨 끝에 커뮤니티 보시면 자료실 있거든요. 거기 있으니 거기 찾아보시면 되고요. 혹시 출력 못 하셨다 그럼 그 다음에 내일 그거 할 거예요. 그 가로가 지금 정답이 없죠? 네, 정답이 없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찾아보시고. 그래야 공부 되니까. 그리고 그거는 이제 가로 놓기 다 설명 못 해드리고 맨 뒤에 보시면 미보상 비율하고 그 피해 인정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설명해 드려야 돼요. 그래야 이제 문제 해결이 되니까. 자, 이제 오늘이 아마 이 교재 다 끝날 겁니다. 오늘 이 교재 다 끝날 거고요. 프린트까지 다 있어요. 끝날 거고. 다음 주에는 제가 일과목 있잖아요. 우리 교재 끝났다고 안 가져오지 마시고. 끝난다고 수업 다음 주 수업도 합니다. 끝나자고요. 근데 이제 그 저기 뭐냐 뭐 말씀드릴 까먹었다. 다음 주에 한 2시간 정도 해서 일과목에서 꼭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하지 않죠? 우리 교재 보시면서 제가 저랑 수업하는 교재 있잖아요. 교재 보시면서 제가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것도 추가로 설명할 거 있으면 설명하고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질문하시고 아셨죠? 내일 15일 날은 최대한 결석하지 마시고 오셔야 돼요. 제가 고쳐드릴 거 전화 있어가지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예. 가져오시는 것이 학원 종이값 좀 줄이겠죠? 아마 학원에서 나눠줄 겁니다. 또 필요하겠으니까. 네. 자, 510페이지 하실 차례네요. 510페이지 보시면 이게 이 내용이 저기 실제 이뤄서 저기 귀퉁이로 빠졌거든요. 그래서 얘는 12번이죠. 이게 12번에 뺐다가 네 세모 빼주세요. 세모 치시고 이 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출제자들이 가끔씩 이런 데서도 골라서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가축 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재해보험사업자이다. 이중 재해보험사업자는 판매 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및 계약자 등의 부당 사유가 확인되게 있을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한다. 이때 그 부당 사유에 대하여 모두 부당 사유가 뭐냐 물어본 거예요 지금. 이게 뭐다? 1번에 보조금을 목적에 사용할 때, 2번에 허위 또는 가공 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때, 3번에 관련 법령을 위반할 때, 4번에 기타 약정 사항 이행 등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볍게 한번 봐두시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13번이 중요하죠. 자, 물음 1번에 보시면 돼지 부문의 특별 약관에 대해 모두 서술할 수 있습니다. 돼지 특별 약관은 네 가지가 있죠. 예. 돼지 부문에만 해당되는 특별 약관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협정보험가액이나 분해 폭발 위험이나 축사 그런 거 말고 돼지에만 해당되는 거, 뭐예요? 질병, 축산, 폭염, 그다음에 전기. 그다음에 양, 사슴, 꿀벌의 특별까지 각각 서술. 양은 폐사, 긴급 도축, 확장 보장 특약. 그다음에 꿀벌은요. 낭충, 봉화, 복태병, 부조병 특약. 공통 부문 말고 돼지에만 해당되는 것만 썼습니다. 꿀벌이나 그게 해당되는 것처럼. 14번 오른쪽에 보시면 이건 좀 알아두세요. 이거. 특히 무릎 1번 있죠. 무릎 1번, 무릎 2번 정도는 여러분들 꼭 가져가세요. 무릎 3번 다 하시고 안 내용이니까 남 다르고. 가축 무릎 1번에 가축 재해보험에 수정하는 폭염의 보험 가입 제한 기간과 태풍의 보험 가입 제한 기간이다. 폭염은 6월에서 8월. 6월에서 8월. 태풍은 한반도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때부터 태풍 특보 해제 시.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된 날로부터 태풍 특보 해제 시. 네, 무릎 2번은 제가 모의고사 때도 냈죠. 네. 6가지인가요? 분출혈, 수종, 뭐 순거 성격실이나 기억나시나요? 수종, 근염, 외상, 근육 제거, 그다음에 기타. 무릎 3번에 질병 가축 재해보험상 질병위험보장 특약이면 어디만 해당되는 돼지만 해당되는 거죠? 네. 세 가지. 자, 잠깐만요. 이거 답을 쓰실 때 영어가 기억나면 영어 그거다 이제 두 문자 있죠? 두 문자. 그걸 이니셜 쓰시든가 아니면 우리나라만 쓰시든가. 둘 중 하나 쓰세요. 기억 안 나시면. 그러면 이제 전염성 위장염은 생각이 났어요. 이제. 위장염은 생각이 났어요. 돼지 설사병, 돼지 유행 설사병 있죠? 그게 이제 PED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 안 나고 PED가 생각나요. 이렇게 어쨌든 답을 적으셔야 돼요. 아시죠? 답을 적고 보세요. 기억 안 난다고 이런 것들 어쨌든 기억나잖아요. 이제 뭐가 됐든 간에. 네, 무조건 적으시라고. 기억 안 난다고 놔두지 마시고. 그다음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넘겨보시면 15번에 15번은 문제 좀 바꾸시게요. 무릎 1번에 보시면요. 그게 좀 달라집니다. 일단은 무릎 1번은 좀 바꿀게요. 제가 일단은 자, 소가 1년 이내 출하 예정인 경우죠. 여기까지 똑같은데 두 가지로 바꾸시게요. 성별 어쨌든 뭐든 구분하고 구분 안 하면 70% 이상 구분은 해버리면 80%죠. 이거 잘 받으세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 문제 집을 편성하고 나서 바뀌어버려요. 그게 뭘 놔두고 거죠. 성별, 축종별을 구분하지 않고 가입한 경우는 소이력제 연령의 몇 퍼센트 이상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할 때 뽑아가입니다. 70% 이상. 구분한 경우는 소이력제 연령의 80% 이상. 소는 생후 15일령부터 그다음에 13세 미만까지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에 가입한 소는 모두 귀표가 부착돼야 한다. 혹시 시험에 이렇게 하고 가축의 뒤에 가는 표시 나단 말이 답이 뭐예요? 귀표의 귀표 뭘까 하고 2표 적으시면 균형을 했다. 이제 이게 3년 전까지만 2표를 2표 B자 써가지고 귀표로 바뀌었습니다. 자, 무릎 2번에 돼지 부문의 보험의 목적이다. 종모돈, 종빈돈, 비육돈, 육성돈, 자돈, 기타 돼지 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무릎 3번에 말이다 그러면 종모마, 종빈마, 경주마. 그다음에 일반마 하시면 됩니다. 제주마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주마 경주마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농업수익감소 보장 방식 514페이지 보시면 제일 황당한 문제가 나왔네요. 1번에 농업수익감소 보장 양파 품목에 있어 경작불능 보험금과 인수제한 농지 10개 이상을 쓰시오. 경작불능금 자기부담비를 지급에 포함해 다 쓰라는 말입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농업수익감소 보장이니까 자기부담비를 얼마? 20, 30, 40이죠? 그에 해당하는 가입금액의 40, 가입금액의 45, 가입금액의 35, 가입금액 30만 적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인수제한 농지 몇 개 이상? 10개 이상 쓰래요. 당장 기억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대식 밀도. 대식 밀도 2만 3천에서 2만 4만 주 초과. 일단 이거 기억나세요? 날짜 기억나세요? 날짜? 9월 30일 이전. 또 뭐가 있을까요? 무멀칭. 기억나시는 거 써보실게요. 무멀칭. 품종이 혼식되면 안 되죠. 조생종, 중만생종, 만생종을 혼식하면 안 돼요. 혼식 안 됩니다. 혼식. 뭐가 있을까요? 200만 원. 200만 원. 가입금 200만 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썼네요. 이제. 시설이요?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양파만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아, 식물체. 똑바로죠. 똑바로 정지. 기억나는 문제 쓰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 정확하게 외우셔가지고 뭐 한다. 좀 힘들죠. 시설 재배 농지요? 시설 재배. 저보고 시험장 가고 사람 이런 거 썼을 것 같아요. 쓰고 이제 뭐 한 대만 맞게 해야죠. 어쩔 수 없죠. 이 정도만 써도 훌륭한 거죠. 지금 말씀 잘하신 게 양파에서 혹시라도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까지. 여기까지는 좀 쓰셔야 돼요. 그거 써놓고 나머지 생각하셔야 돼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2번 문제. 아마 기준 가격, 수확기 가격은 얘는 저랑 풀어봤을 거예요. 이 문제는 풀어봤을 겁니다. 봐볼까요? 이게 좀 이상할 건데 2017년에 수확하는 포도를 2016년에 보험 가입했다. 농가 수치 비율 80% 정했다. 2번에 가입 최근 5년간 농가 수치 비율 원리 평균값 70% 정했다. 이게 지금 새로 들어갔어요. 이게 그 당시 이게 없었습니다. 15점짜리고 3회 때 2회 때 3회 때 나온 것 같은데 3회로 돼 있죠. 자, 보시면 2017년에 수확하니까 수확비 가격은 2017년부터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2016년에 가입했으니까 2015년부터 보면 되겠죠. 그러면 15년부터 보면 잠깐만요. 그냥 바로 해보시게요. 15년의 평균값이 3,300원이죠. 그 다음에 14년은요. 2,850원. 그 다음에 13년은요. 4,300원. 12년은요. 3,300원. 21년에 3,600원이죠. 거기서 제일 큰 값과 제일 작은 값은 4,300원하고 2,850원이네요. 그거 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600원, 3,300원, 3,300원 나누기 3, 하면 3,400원. 정답이 나와있죠? 3,400원 곱하기 얼마? 0.8. 0.8. 그 다음에 2017년 거 보시면 3,450원. 3,450원 곱하기 0.7. 상품, 중품 평균 가격 0.3,450원이라고 하네요. 자, 이제 오른쪽에 515페이지 보시면 3회 때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다가 15점짜리 나왔다가 이제 8회 때 15점짜리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난이도가 확 뛰어났죠, 지금. 너무 뛴 겁니다. 이 정도면. 자, 여기 넘겨보시면 정답을 봐보세요. 정답을 보시면 확인만 하세요. 그 무릎 1번에 보시면 2번에 백태 기준 가격 정했죠. 5,440원 나왔나요? 그때 보이시죠?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 서리태 기준 가격이 6,240원 나왔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 한 말이에요, 지금. 백태가 있고 서리태가 있는데 백태 가입 면적이 얼마냐 보니까 1,500. 얘는 1,000제곱미터 하란 말이에요, 지금. 총 얼마에 있어? 2,500제곱미터에 있어. 그럼 백태 기준 가격이 얼마 나왔다는 얘기 지금? 5,440원 나왔죠? 그러면 5,440원인데 얘가 전체 2,500분의 1,500 차지하고 있고 서리태는 얼마 나오냐 보니까 6,240원입니다. 6,240원인데 얘가 2,500분 얼마 차지하고 있어요? 1,000만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야 얘가 뭐가 된다? 가중평균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5,760원. 5,760원. 자, 무릎 2번에 그다음 백태 수확기 가격 보라네. 수확기 가격. 그러면 똑같이 수확 연도만 보면 되니까 몇 년도 봐? 21년도. 21년도 보시면 6,300원. 백태는 6,300원. 그다음에 서리태는 얼마까지? 8,300원인가요? 그래요? 8,300원. 아니다. 6,300원 곱하기 0. 얼마인가요? 8 하면 5,040원. 맞죠? 5,040원. 야, 수확 가격. 백태 수확 가격. 그다음에 8,300원. 곱하기 0.8 하면 6,640원. 그러면 요놈 5,040원. 거기 2,500분에 1,500 차지하고 있고 6,640원이 2,500분에 1,000만큼 차지하고 있다. 5,680원 나오네. 5,680. 얼마 차이 안 나네요. 그래서 물음 3번에 보시면 뭘 구하라겠냐 보니까 수익 감소 보장 보험금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시고 있습니다. 그 앞에 문제 보시면 가입자잖아요, 지금. 그럼 가입 금액 우리가 모르죠. 그러죠? 첫 번째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기준 가격이니까 가입 수확량이 얼마? 1,500. 1,500 곱하기 5,760. 864,000 그러네. 864,000. 그다음에 두 번째 PA율은 기준 수입 빼기 실제 수입 나누기 기준 수입이죠. 기준 수입은 1,500 곱하기 5,760. 똑같네요. 자, 그다음 실제 수입 세 번째 실제 수입을 합니다. 거기 보니까 수확량이 나와 있죠, 지금. 수확량이 얼마 나와 있어요? 1,000kg. 미보상은 안 보이죠? 1,000 곱하기 둘 중에
자금가 5,680. 이건 568만 원. 네 번째 피 해율은 864 하나 둘 셋 네 개. 568 하나 둘 셋 네 개. 864 하나 둘 셋 네 개. 그래서 얼마 나오냐 보니까 34.25 나오고 다 했어. 34.25. 34.25%. 여섯 번째 그러면 그러면 864 만원 곱하기 0.3425 빼기 0.2 하면 되겠죠? 이 문제 포인트는 얘가 아니라 이 비율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거 물어본 겁니다. 자, 건너뛸게요. 쭉 건너뜁니다. 525페이지. 자, 그 525페이지 기타 문제 보이시죠? 전부 다 기출문제 나머지 부분에서 나온 기타 문제 기출문제들이고요. 1번에 인삼 해가림 시설에서 정하는 잔가율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회 때 15점 나왔는데요. 정말 뜬금없는 문제입니다. 그 당시 이런 문제 나왔다면.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죠. 해야 되니까. 지금. 근데 여러분 지금 1과목 그 내용이 많잖아요. 지금. 근데 그 당시 1과목은 요만큼 얇았어요. 양이 적었어요. 인수지향 품목도 우리 공부할 품목 있죠. 품목도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공부하지 말습니다. 그래서 단가율 몇 %일까 우리가? 20%. 내용 연수하고 비교해서 우리 경량 단가를 산출하고 그다음에 내용 연수가 경과한 경우에도 현재 정상 사용 중인 경우는 경제성을 고려하여 단가율을 30%로 수정할 수 있다. 됐나요? 수정할 수 있답니다. 적용할 수 있다. 뭐 그런 말을 갖다가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있는 대로 단가 20%와 자체 이용별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경량 단가를 산출하였고 내용 연수가 경과한 경우라도 현재 정상 사용 중에 있는 시설을 당해 목적물 경제성을 고려해 단가를 최대 30% 수정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적어서 수정할 수 있다. 자, 2번에 보시면 2회 때 나온 건데 5점짜리 나왔어요. 아, 이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냥 풀 수 있다. 쉽다. 1격본에 보시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환급한다. 책임 없는 사유죠? 네. 근데 만약에 책임 없는 사유 중에서도 잠깐만요. 무효인 경우는 전액 환급하죠. 그다음에 효력 상실이나 해지나 효력 상실의 경우는 해당 월 미경과비를 적용하는 거죠. 그 내용으로 바뀌었죠. 밑에 있습니다. 2번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품목별 해당 월 미경과 비율에 따라 계산한 차익보험을 환급한다. 디귿번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다. 1번에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받아들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 대출 이율입니다. 밑에 정답이 지금 중복되었죠? 네, 그냥 보험계약 대출 이율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3번에 기출문제 쭉 한 2주에 걸쳐서 2주 선제 걸쳐서 풀고 있는데 대출 일과목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감이 오시죠? 안 나오셔요. 이게 난이도만 넣고 보시면 이제는 좀 풀만하시죠? 이 정도는. 이해보다 더 어려운 문제까지는 안 푸셔도 됩니다. 학원에서 공부하신 우리 분들이 말고 이제 뭐 다른 데서 뭐 우리 학원 모의고사나 교재를 갖다 어둠의 경로로 구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어둠의 경로로 진짜 그래요.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아니 제가 지금 답답해서 그래요. 꼭 다른 학원하고 비교를 하셔. 그래가지고 그 학원은 문제가 풀지도 못하면 어려운데 상대적으로 우리 학원 문제 쉽다 그래요. 아 그거 진짜 풀어보셔야 100점 맞으면 못 맞습니다. 쉽다며. 못 맞잖아요 이게. 못 맞으면 몇 점이 쉽다 그래. 그리고 모의고사는 동형 모의고사잖아요 이거 지금. 실제 시험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난이도가. 근데 풀지도 못한다 그러면 뭐 난이도를 실패한 거지. 문제입니까 그게. 수험생들 골탕 먹이고 불안감 조성하고 몸에 나 이거 해야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은 그런 불안하게 절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마음 차분하게 드시고 나 아는 건 다 쓴다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는 건 다 쓴다. 그래도 충분합니다. 자, 무릎 1번에 보시면 자연재해와 저수해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세 가지 경우를 서술할 수 있는 9점이네요. 시설 작물에서 자연재해와 보상 그럼 뭐 쓰라는 얘기죠. 시설 작물에서의 보상하는 손해 세 가지를 쓰라 그 말이잖아요 지금.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뭐예요? 보상하는 손해로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죠. 그렇죠? 두 번째,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아닌 자연재해로서 작물 피해율이 70% 이상. 이거 오아이오 엔드예요. 엔드. 전체 재배 폐기. 전체 재배 폐기가 아니라 재배를 포기. 세 번째, 이상 특보 관련 재해. 얘네들은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 만약에 기상특보가 발령됐어요. 제가 우리 교재보고 뉴스 돼 있죠? 해당되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얘 발생하면 얘네들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뭐한다? 보상하는 손해다 말이에요. 얘가 발생했으면 얘네들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보상하는 손해다. 되셨죠? 근데 얘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얘도 없고 얘도 없어. 얘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경우는 이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래야 보상하는 손해다. 그래서 뒤에 그 예를 문제 있으니까 그거 어울 테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 무릎 2번에 소손의 면책금에 대해 소술하시 2번 나온 것 같은데. 자, 일단 소손의 면책금 얼마? 10만 원. 10만 원. 그러면 10만 원을 초과해야 보험금을 주죠. 10만 원 이하면 보험금이 안 나가죠.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만 더 붙여가지고 일사고다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고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몇 대 된다. 그런 말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릎 3번 보시면 시설 작물 인수 제한 내용이다. 바로에 들어갈 내용을 각각 쓰시고 있습니다. 자, 작물의 재배 면적이 시설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에 인수 제한한다. 미만인 경우에 인수 제한한다. 다만 이 50% 미만이더라도 아니면 이상이더라도 시설 백과 카네이션의 경우 여기서 시설 백과 카네이션 뭐냐면요. 우리 시설 작물에 보시면 화일과 있죠.
화훼가 있죠. 여기 백합이 있죠. 백합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시설 백합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백합 노지에서 키우는 백합이 있고 시설에서 키우는 백합 그냥 시설 백합 요거는 뭐 있잖아. 아시죠? 시설 백합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백합이 백합. 시설 백합 하니까 또 영광 기억나네. 영광. 네. 카네이션의 경우는 시설별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이상 진행한다. 자, 4번에 보시면 농작물 재해보험에서의 보험료 환급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와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 아래 물음에 대하여 알맞은 답을 하시오. 자, 15점짜리고 물음 1번에 보시면 계약자의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되어 있네요. 일단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 두 가지 나오는 확실하게 외우셔야겠죠. 이미 해지하는 경우, 보험료 미납으로 효력상실하는 경우. 그 나머지 거 있죠. 그 말은 딜도 시가이. 예, 사기한 경우가 금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뭐 사기한 계약, 뭐 중대한 사유로 인해서 계약 해지되고 해서 무효가 되어버린다. 취소도는 해지가 되어버리는 경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음 3번에 아래 내용을 보고 괄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이제 5점짜리고 계약의 땡땡땡으로 인하여 뭘까요? 무효, 해지, 효력상실, 뭐 순서 바꿔서 묻습니다. 반환해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개월에 공시하는 보험계약 대출 이유를 단리가요, 복리가요? 연단위, 복리. 자, 5번에 보시면 물음 5번에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 재해보험 이론과 실무에서 정하는 원예 시설 및 시설 작물의 특별약관에 대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 1번에 수재 이업 후보장 특별약관의 보험의 목적이 있죠. 혹시나 이렇게 물어보면 시험에 자, 원예 시설 있고요. 농업용 시설물하고 죄송합니다. 농업용 시설물하고 버섯재배사, 시설 작물하고 버섯이에요. 됐나요? 근데 밑에 화재 위험 보장 특별약관의 보험의 목적이 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농업용 시설물하고 버섯재배사, 그다음에 여기 뭐냐 시설 작물하고 버섯이에요. 시설 버섯. 근데 물음 3번에 화재 대물 배상 체계 특별약관의 보험의 목적은 뭐냐? 시설만이에요. 시설만. 농업용 시설물하고 뭐예요? 버섯재배사. 시설까지. 자, 물음 1번 다시 부대시 저 빼먹은 내가 말씀드리면서 부대시 들어갑니다. 자, 물음 1번에 보시면 내용을 적어라 그랬어요. 내용을. 뭐냐 보니까 상습 침수 구역 하천 부지 등에 있는 보험의 목적에 한하여 적용한다. 그러면 상습 침수 구역 하천 부지 등에 있는 보험의 목적 있죠. 얘가 뭘까? 얘만 옆으로 살짝 빼가지고 혹시라도 시험에 이런 문구가 나올 것 같다. 질문이 적용 대상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적용 대상이 뭐냐 그러면 상습 침수 구역 하천 부지에 있는 보험의 목적. 그래서 뭐 홍수, 해일, 집중호우, 수재에 의하거나 수재 방제 또는 방제 긴급 피난 필요한 조치로 발생한 손해 뭐 그런 보상해 준다. 보상하지 않는다죠. 보상하지 않는다. 부부장이니까 보상하지 않는다. 이거 혹시 이 문장 암기하실 때 앞에 홍수, 해일, 집중호우 있죠. 거기에 너무 집중하시면 뒤에 거 기억이 안 나거든요. 중요한 건 앞에가 아니라 뒤에. 수재에 의하거나 수재 방제 또는 긴급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이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보상받지 않는다. 그러면 뒤에 중요해요. 뒤에. 자, 6번 문제 보시면 자, 마지막입니다. 인작물 특정 및 시설 종합위험 인산 손해보장 방식 인산 품목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15점짜리고요. 물음 1번에 자, 아래 해가림 시설 감가상각률 적용 방법과 잔가를 대하여 대한 내용을 보고 괄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자, 밑에 혹시 정답 보지 마시고 그냥 해보시기 기억나신 대로 계약자에게 설치 시기를 고지받아 해당 일자를 기초로 감가상각하되 아마 시험 볼 때는 해당 일자는 바로 안 나올 겁니다. 이게 이 동그라미 2번에 바로 나올 거예요. 최초 설치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인삼의 정식 시기와 동일한 시기를 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3번 잘 봐주시고요. 두 번째, 해가림 시설 구조체를 재사용하여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체 최초 설치 시기를 기초로 감가상각한대요. 근데 최초 설치 시기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언제 사왔냐 영수증 내놨나라고 했겠죠. 최초 구입 시기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한다. 잔가율 합니다. 잔가율 몇 퍼센트? 20%와 자체 유형별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경량 단가를 산출하였고 내용 연수가 경과한 경우라도 현재 정상 사용 중에 있는 시설을 당해 목적물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잔가율 최대 30%로 수정할 수 있다. 자, 물음 2번은 한번 봐주시고요. 물음 2번 보시면 폐가림 시설 보험료 지급 계산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여러분들 저는 이제 이 과목에서는 이런 문제 안 나오니까 이제 제가 잘라서 해드렸죠. 부분에서 전부 보험이냐, 초과 보험이냐, 일부 보험의 부분에서 알려드렸죠. 원래 원 뭉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밑에 한번 봐보세요.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과 같거나 클 때는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손해에 의해서 자기 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이 돼. 그러면 손해액이 자기 부담금이죠. 근데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을 초과하는 초과 보험일 경우는 보험 가입을 한도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 말만 나와 있죠. 그럼 결국에 보험 가입을 한도로 손해에서 자기 부담금을 빼는 겁니다. 결국에는 밑에 2번에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보다 작을 때 옆에 뭐가 되어 있냐? 일부 보험 적어졌어요. 일부 보험.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비례 보상하는데 손해액 빼기 자기 부담금 곱하기 가입분의 가입 금액입니다. 저희가 어디 인수 제한하면서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적해 주시라고 그걸 말씀드려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단호박인가? 대파인가? 날짜 5월 20일인데 5월 29일로 된 게 있을 거예요. 그것도 인수 제한 사유입니다. 근데 그걸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요. 여기 있네. 494페이지. 494페이지 바로 5번에 대파 있죠. 거기에 제가 설명해 드릴 때 5월 29일 있죠. 5월 20일 초과하면 안 되거든요. 얘도 인수 제한 사항인데 가입 금액 200만 원 안 됐다 그래서 그것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 앞에 평년 수학량에 보시면 499페이지 봐보시겠어요? 이게 답은 맞는데 제가 설명해 드릴 때
5월 29일 인수리한 상인데 그걸 빠뜨리고 499페이지 보시면 499페이지 아예 바꿔버릴게요. 그냥 제가 두 번째 줄에 그 특약으로 나무손해 보장을 가입할 수 있는 품목 4가지 쓰라겠죠. 그 말 지워버리겠습니다. 아예 그냥 70%인 거 4가지 적어라. 그냥 굳이 한다 그러면 찰구하고 유리하거든요. 이게 제가 사과대충 말씀드렸을까요? 사과대충은 가입 못합니다. 나무손해 보장 특약에 해당되는 품목이 아니에요. 네. 자, 오늘 받으신 프린트물 잠깐 보실게요. 일일이 다 됐습니다. 이거 하고 요거 한 2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하시는데 이거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재 있죠. 교재 저기 보시면 이제 보험 이론에 대해서 나온 문제들 이제 쭉 풀어보세요. 이거 풀고 하시고 풀고. 제가 5월 초에가 한번 해드리고 한번 안 해드렸죠. 오늘 이제 마무리 짓게. 제가 많은 내용을 넣다 보니까 글씨가 좀 작아졌어요. 혹시라도 잘 안 보이시면 죄송하지만 못 보기. 자, 위험이라고 돼 있나요? 위험. 보험 이론인데 위험해서 이게 보험 쪽을 공부하시다 보면 이 위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뭐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려요, 여기가. 예.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뭐 미래 일이다, 안 좋은 일이다, 가능성이다, 발생 가능성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정리를 했냐? 학자에 따라서 손실의 기회다, 손실의 가능성이다, 불확실성이다, 실제 결과와 기대했던 결과의 차이다,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날 확률이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자 밑줄만 쳐놓으세요. 다음번에 불확실성이라고 보이시나요? 거기다 밑줄 쳐놓으시고요. 실제 이제 보험 쪽에서 시험을 보신다 그러면 이제 불확실성으로 배우십니다. 불확실성, 언설턴티에서. 옆에다가 앞글자 따서 한번 적어보세요. 기가 불실기. 손실의 기회, 손실의 가능성, 불확실성, 실제 결과와 기대했던 다른 결과 나오는 거예요. 결과 차이. 실제 결과 기대했던 결과의 차이. 그다음에 저게 뭐냐? 기대와 다른 결과 나올 확률. 기가 불실기. 한 3번 정도만 해두시면 나중에 계약 좀 나실 겁니다. 혹시 위험에 대해서 객관식으로 다 나옵니다. 객관식으로 그냥 불확실성이 정답이에요. 객관식으로 이런 일이 다 나오잖아요. 1번부터 5번까지 나오잖아요. 정답. 그 정답이 뭐냐면 불확실성 정답입니다. 손실의 기회, 손실의 가능성, 그다음에 불확실성, 그다음에 실제 결과 기대했던 결과의 차이, 기대했던 기대와 다른 결과 나올 확률 하시면 되고요. 2번에 보시면 위험과 관련된 개념인데 밑에 정답 나와 있죠. 적어두시면 됩니다. 위험 상황 또는 위험한 상태. 그래서 특정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가능성을 새로이 창조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상태입니다. 얘가 위태. 위험한 상태, 위태. 자, 바로 이번에 손해의 원인, 화재, 폭발, 지진, 폭풍우, 홍수, 자동차 사고, 도난, 사망 등의 사고. 뭐예요 이게? 손인. 그다음에 사고가 발생하여 초래되는 것이 물리적, 경제적, 정신적 손해이며 손인의 결과로 발생하는 가치 감소, 손해. 자, 제가 이제 9월 말 정도 되면 여러분들 우리 시험 끝나잖아요. 시험 끝나고 나서 빠르면 9월 중순, 추석 지나고 추석 전에 이제 도생정 저부터 이제 조사를 들어가요. 운전하고 가요. 계약자 전화했어요. 계약자님 저기 조사를 가니까 10분 정도 걸리니까 그때 만나시기 하고 전화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선생님한테 전화 와. 예, 제가 시험을 잘 봤는데 못 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한 거예요 이제. 그럼 전화를 막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제. 위태예요, 손인이에요, 손해예요. 위태죠. 하다가 지나가다가 뱀이 있네. 뱀이라고 소리 흔들었어요. 갖고 너들 빠졌어. 뭘까요? 손인. 빠지면서 대가통을 찍었어요 제가. 뭐예요? 손해. 이해되셨을까요? 전화해 보세요. 그래서 밑에 3번 잘 봤죠. 3번. 시험에 나오면 이 표대로 나올 겁니다. 자, 위태입니다. 위태. 위험한 상황. 손인은 사고, 손해는 가치 감소. 정말 이번에 들어갈 말. 사고 원인인데 사고 발생 전 단계랍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가능성. 그다음에 손인은 손의 원인이다. 그래서 위험이 현실화된 거다. 위험의 현실화. 자, 그다음에 손해, 경제적 수요 발생 후 단계로서 사고 발생 결과, 경제적 수요 발생. 자, 4번의 위험의 분류 보시면 바로 이번에 위험 속성의 측정 여부다 해서 속성을 측정할 수 있대요. 측정한다는 소리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가 위험한가 위험하지 않는가 따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위험한가 판단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객관적 위험. 되셨나요? 네. 근데 사람마다 다르죠, 이게. 저는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여러분들은 위험을 판단할 수 있죠. 그리고 주관적 위험. 보시면 실증 자료 등이 있어 확률 또는 표준 편차 같은 수단을 통해 측정 가능한 위험, 측정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보험 대상 위험입니다. 객관적 위험이고요. 자, 개인 특성에 따라 평가가 달라져 측정이 곤란한 위험, 측정이 가능한 것은 주관적 위험. 자, 손실의 기회냐 이득의 기회냐 있네요. 그래서 손실의 기회도 있고 이득의 기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다 있는 거죠. 얘는 투기적 위험이고. 마이너스만 있는 거, 손실의 위험만 있는 거 순수 위험입니다. 순수 위험. 자, 가로 3번에 위험의 발생 빈도와 규모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지 여부다라고 되어 있는 시간에 따라 변하냐 그러면 시간이 지나도 안 변하는 위험, 그걸 정태적 위험. 시간이 지나도 변하는 위험, 저 동태적 위험. 자, 시간에 따라 성격이나 발생 정도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 화산이나 폭발이나 지진 발생이나 태풍 같은 거, 그런 기상 이런 같은 그런 사고는 정태적 위험이고요.
시간에 따라 성격이나 발생 정도가 변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 소비자의 기호의 변화, 뭐 시장에서 가격 변동, 기술 변화, 환율 변동 뭐예요? 공세적 위험. 자, 4번에 보시면 위험이 미치는 범위가 얼마나 넓은가 아니면 좁은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자, 여러분 밑에 거 보지 마시고 다 보시게요. 피해 당사자에게 한정되거나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손실을 초래하는 위험, 주택 화재나 도난, 가족의 사망이나 부상, 물가에 한정적 위험, 특정적 위험 그럽니다. 한정적 위험, 특정적 같은 말이에요. 하지만 불특정 다수나 사회 전체 손실을 초래하는 위험으로 사회 전체에 영향을 준다. 대규모 파업, 실업, 폭동, 태풍 그런 거예요. 이거 근원적, 기본적 위험, 근원적 위험. 자, 바로 5번에 계약 성립 후 보험자 책임 부담 여부에 따라 담보 위험이냐 비담보 위험이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담보 위험은 부채, 비담보 위험은 면책 그럽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9번 옆에 보시면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위험이다. 자동차 보험에서 운행으로 인한 사고는 부담하겠죠. 부책이겠죠. 담보 위험. 자,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에서 제외되는 위험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자, 여러분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에서 제외되는 위험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 옆에다 적으셔도 가져오셔도 돼요. 얘는요, 뭘 말하냐? 우리가 지금 이미 배우셨어요. 뭐냐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런 말입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이 비담보 위험입니다. 농작물 재보험에서는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비담보 위험.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네 가지 5점짜리로 나올 확률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가 있냐? 일단 보험에 가입 가능한 위험들이 있어요. 위험들이 이게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처음에 객관적 위험, 그다음에 순수 위험. 여러분 투기적 위험을 보상을 해줄까 안 해줄까? 투기적 위험 보상을 안 해주겠죠? 왜 해주면 안 될까요? 만약에 투기적 위험 보상해보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 전부 다 보험에 가입해주죠? 안 되죠.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정태적 위험. 그다음에 특정적 위험. 근데 기본적 위험이잖아요. 근원적 위험, 기본적 위험 같은 말이거든요. 걔네들은 원래도 여기 보험에 가입하는 위험이에요. 근데 얘가 한번 발생하면 그 발생 규모나 그 심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인지 측정할 수가 없어. 걔네들은 너무나 세. 보험료가 많이 나가요. 아니면 보험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보험료 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거 기어이 뭐 앞에다가 백순 정 그게 배우시면 되시더라고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딱 배우셨어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읽어보시면 조금 신경 쓰시면 다 외워집니다. 우리 손해평가사 시험 공부하실 때 여태까 그 외우지 않는 생활 하셨잖아요. 암기 뭘 보고 외우지 생각 안 하셨잖아요. 지금 학창 시절 때 빼고 학창 시절 때 안 하신 분 계시지만, 근데 지금 외우는 근데 지금까지 외우는 연습하신 거예요. 진짜 외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서 순수 위험이다. 뭐다? 순수 위험에 또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순수 위험을 보시면 항상 제가 수업을 할 때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불이 났네요. 그러면 재산, 손실, 위험. 불이 났으니까 옆집에 불이 또 번졌네요. 뭐 배상 책임. 불이 났으니까 이 안에서 일을 못해요. 못하겠죠. 그래서 간접 손실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안에 계신 분들 있겠죠?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적 손실이요. 자, 그럼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그러면 이거는 시험에는 안 나와요. 자, 아마 한 10년 뒤에는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이. 5년, 10년 뒤에 나올 수 있는데 뭐 그때까지 공부하지 마시고요. 자, 재산 손실 위험을 갖다가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보상해 주나요? 농작물은 재산이죠? 보상해 주죠. 배상 책임 위험 보상해 주나요? 뭐 있어?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별 약관 있죠? 자, 마지막으로 간접 손실 위험 보상 농작물 재해보험 해주나요? 축산유지 위험 보상 특별 약관 있죠? 거기서 해준다고 해요. 그럼 인적 손실 위험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주죠. 어디서 해주냐? 농업인 안전보험. 농협에서 해주죠. 농기계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있죠? 거기서 해주죠.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쭉 읽어볼게요. 자, 재산상의 손실을 처리하는 위험 뭐예요? 재산 손실 위험. 자, 재산 손실 위험에서 파생되는 2차적 손실 위험으로 2페이지입니다. 넘겨보세요. 자, 2차적인 손실 위험으로 화재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거나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생산을 못하고 영업을 할 수 없더라도 고정 비용 지출돼야 하는 추가적인 비용으로 이며 생산 중단이나 영업 중단으로 순소득도 감소하게 되는 위험이다. 뭐예요? 간접 손실 위험. 자, 민사적으로 타인에게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 부담해야 하는 법적 손해배상 책임이 뭐예요? 대상 책임 위험. 그다음 개인의 사망, 부상, 질병, 퇴직, 실업보다 인적 손실이요. 소득 감소, 단절, 신체 및 생명 손실, 단기적, 장기적, 영구적 손실이다. 조금 쉬었다가 이제 6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